헌법이 부여한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정권의 부당한 권력 행사나 이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시민들은 피선거권의 행사를 넘어 다른 방식으로 시민의 보편적 이익을 보호할 효과적인 수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나온 것이 시민단체이다. 이 점은 좀 김강록 박사가 조금 의견을 달리는 부분입니다.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단체 일탈을 막기 위해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해 공익 추구하는 단체가 바로 NGO다. NGO는 공익을 추구하는 비행적인 측면에서 정부기구와 동일한 목적을 갖지만은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비정파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기구와 구별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김강록 박사 원장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대표성을 갖지만은 시민단체는 시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의견은 그 단체의 구성원의 의사일 뿐 일반 시민 일반의 의사는 아니다. 정부는 다만 시민단체 의견을 참고해야지 대표성이 없는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잘못 이해하여 시민단체를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기구와 NGO는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나 국가 아래 노예하며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을 넘었을 때는 준엄하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딴판이다. 시민단체가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탈정파적도 아니다. 더 황당한 것은 시민단체가 자신이 섬겨야 할 헌법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체제를 부정하는 시민단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특수집단에 의도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 정권을 애각단체로 전락하여 권력에 취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단체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 권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허용되어야 한다. 시민단체 활동은 법의 보호알이 있어야 하지만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를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 법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국가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일탈한 시민단체를 규제 않고 함께 일탈한다면 그것은 공멸로 가는 길이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단체가 존재하지만 그것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 겉으로는 자발성, 공익성, 비정파성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비 시민단체와 진정한 시민단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시민단체 활동을 허용할 때 사회적 해악은 엄청난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허용하면 이 국가체제가 이태로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에 충분하지 않았다. 더구나 체계 부정적 시민단체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단체들을 이적단체, 종복단체라고 부르긴 하였지만 시민사회론과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바라보지는 못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오늘 세미나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강동 박사의 발표는 서구 시민단체의 발생과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시민단체의 발생과 현황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그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김강동 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민단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체제 부정이다. 이것의 뿌리는 마르크스주의와 90년대 초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그람시 시민단체 이론이다. 마르크스주의도 국가를 인정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세력의 이익단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 체제 부정적 시민단체라고 일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제 부정적 시민단체 가운데 그렇게 분류한 가운데에서도 이 정권을 부정하는 시민단체하고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시민단체는 조금 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시민사회를 기존 국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주체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민사회론이 1992년 이후 우리 사회에도 주를 이룬 시민사회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 시민사회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체제부정적 시민단체가 발흥하여 우리의 체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건 또 다른 분석인데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90년대 이전에 반정부 단체가 90년대 이후로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옷만 바꾸고 있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강도 원장의 정확한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뭐 질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시민단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단순히 편가르기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어떤 통찰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고 해서 1번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반체제적 시민단체 활동에 맞서 그것의 해악을 알리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시민단체를 전부 반체제적으로 몰아가지고 부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민단체하고 건강하지 못한 시민단체, 체제 부정적인 시민단체하고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그래서 시민단체를 좀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셋째는 과거 체제 부정적인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손잡고 정부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는 이것은 이제 과거 10년 동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데모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게 과거 10년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은 데모를 많이 하던 그런 단체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이렇게 공생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잠시 착각을 일으켰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 세력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체제 부정적이라고 할 때는 그것의 존재를 인정할 길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부정하고 조금 정권 부정은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개념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동호 선생님 그는 좀 남겨뒀다가 발표하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